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꼭 업무 중이 아니더라도 출퇴근길에 사고로 다치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의 파손이나 하자로 인해 다쳤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요, 산재보험이 이미 접수되어 있으니까 배상책임보험은 보상 못 받는 걸까요? 아님 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었으니까 산재보험은 못 받는 걸까요? 둘 다 보상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퇴근 중에 내가 부주의해서 다쳤다기보다 파손된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졌거나 상가 주차장에 방치된 물기에 의해서 미끄러진 사고가 있죠. 이런 사고는 해당 지자체나 상가 소유자 측에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합니다. 이런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서 산재보험도 가능하고 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상받아야 잘 받는 걸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분은 자차로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주차를 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는데 바닥 물기에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진단서를 보시면요, 삼복사골절이 되셨는데요. 삼복사골절은 발목의 양쪽 복사뼈와 후방 부위까지 골절된 상해로 삼가골절로도 부릅니다. 진단은 8주 진단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양쪽 복사뼈가 골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후방부가 골절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양쪽 복사뼈와 후방 부위를 수술을 통해서 고정한 모습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수술도 해야 하고 몇 주간 입원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회사에 출근할 수 없었고 출퇴근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산재를 승인받아서 휴업급여를 받으시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접수를 받으셨죠. 보통 이런 경우 보험사 측의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 보험사에서는 산재를 통해서 치료 잘 받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상이 산재를 통해서 이뤄질 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산재에서 초과된 손해와 보상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다시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으셨고 1,000만 원이 좀 넘는 휴업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재활치료를 잘 받았지만 발목에 후유장애가 남았고 산재에서 장애 등급을 받으셨는데요. 상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산재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 국부의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판정되셨고요. 장애급여는 370만 원 정도 지급받으셨습니다. 발목이 크게 다쳤는데도 산재 보상의 수준은 너무나 적었고 피해자분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산재에서 받으신 보상 외에 더 많은 초과 손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먼저 배상책임사고에 적용하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노동력 상실률 14% 평가받으셨고요. 초과된 손해와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산정해서 보험사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보험사에서 검토한 결과 산재에서 받은 장애 등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보았고 소득 또한 산재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바람에 산정된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분의 후유장애 상태와 소득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액이 크게 차이 나다 보니까 많은 분쟁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분은 결국 재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감정 결과 영구적인 족관절 운동장애와 동통이 예상되어 장애율 14%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주장한 장애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인정받게 됐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도 쟁점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주장한 소득 기준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산재 장애급여에서 받았던 금액의 10배가 넘는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배가 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냐고, 말이 되냐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재와 배상책임보험은 후유장애 평가 방법, 보상하는 기준, 소득 산정 기준 등 많은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의 초과 손해는 얼마가 될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죠. 모르면 결국 보험사의 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손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로 다치셨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을 하셔서요,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